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아 각 정당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시도민들을 찾아다니며 시끄러운 유세는 자제한 채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여당의 후보를 대표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와 선거운동원들도 주민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도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돌면서 정책론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와 SNS 등 각종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 방송 연설, 방송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조용한 선거가 이어지면서 TV, 라디오, SNS 등 미디어가 후보들을 알리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후보들을 만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는 적은 비용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큰 데다 젊은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야권 후보들이 TV나 라디오 등 방송 매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여권 후보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정책 선거에 대한 미디어의 순기능과 함께 이미지 선거, 감성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역기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거 보도가 후보자들의 구체적 공약보다는 구호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후보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신생 매체, 군소 미디어의 범람 속에 게이트 키핑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여론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전화 회선을 개설해 착신 전환한 뒤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46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인 박 씨는 지난해 12월 A 후보의 지지층이 취약한 곳에 86개 회선의 타 지역 번호를 개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지지율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 58살 류모 씨와 46살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산악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수차례 모임을 갖고 A 후보의 지지와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적 또 언어적인 차이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또 투표권조차 얻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선거 안내책자입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3종류로 간략한 선거 절차를 설명한 2페이지씩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공산당이 후보를 정하고 인민대표나 당원이 투표를 하는 이른바 간접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건너온 여성들은 용어에서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솔직히 하면 다른 옆에 한국 사람들 그냥 눈치 해보고 그 사람들 누구를 많이 투표하는지는 우리는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투표하지만은 그냥 권리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 그만 빼고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는 모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결혼 이주 여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투표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2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복잡한 투표 절차에 알 수 없는 공약,
이주 여성이 선뜻 투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좀 더 어느 후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책들이 우리 이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까지 그렇게 말씀 밀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법이 자꾸 바뀌어져도 뭐 이주 노동자들 조금 편안한 법이 안 나오고. 당장 선거권을 주긴 어렵더라도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한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유입이 워낙 급박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주기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내지 4배 속도로 빨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봐서도 참정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속도를 더 높여야죠. 이미 우리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선거 때마다 이방인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주말인 오늘 포항의 환호 해맞이 공원에서는 사랑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2인 1조를 이뤄서 손을 잡고 함께 졌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3, 2, 1, 포항의 일출 장소로 유명한 환호 해맞이 공원. 출발 신호와 함께 마라톤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영일대 수욕장과 바다 위의 해상 누각을 바라보며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되게 기분 좋아요. 함께 한다는 그런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지금 행복해요.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외출이 힘들었던 참가자들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즐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죠. 사랑의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를 이루어 함께 코스를 완주하는 마라톤입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사랑의 마라톤 대회는 기존 대학생들만의 행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00여 명이 넘게 참가했으며 장애인이라는 편견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 기존 3km 코스 외에 5km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소통해보자, 또 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그리고 함께 나누어보자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 달리고 소통하며 하나됨을 느끼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기상대가 발표한 올여름 전망을 보면 다음 달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예년보다 덥겠고 강우량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과 8월에는 기온이 예년과 비슷해서 많이 덥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은 올여름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른바 경북 7고 계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 씨와 친아버지 김모 씨에 대해서 아동학대와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임 씨 부부가 숨진 김양을 학대한 것은 물론 김양의 언니에게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으며 최근 더 드러난 학대 행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 등 줄악기 위주로 구성된 음악을 뜻하는 줄풍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대구향제 줄풍류 보존회가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창단 발기식을 열고 대구 줄풍류 뿌리찾기와 계승에 나섭니다. 오늘 창단 발기식에는 지난 1950년대 대구 아양교 옆 금호정에서 줄풍류를 연주한 고 서봉 허순구 선생의 아들 허병천 씨와 대구 지역 국악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순구 선생이 간직하고 있던 줄풍류 악보와 당시 연주 음원 등이 공개됐습니다. 줄풍류 보존회는 음원 복원이 마무리되면 금호정에서 줄풍류를 재현하는 연주회를 여는 등 계승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산업별 노조대표자와 근로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노사화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170명에게 대통령상과 경북도지사 표창 등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래 지난달 26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서 한 달 늦게 열게 됐습니다.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 도야마 대학의 명예교수가 오늘 오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도쿄대학교 오구라 신페이 문구에 소장된 한글본인 광주천자문, 부모 은중경, 훈몽자회에 대한 강연을 해 우리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구라 신페이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방언을 연구하고 처음으로 향가 해석을 시도한 일본 언어학자로 많은 우리나라 고문서를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오구라 신페이 문고는 그가 사망한 뒤 도쿄대학에 기증된 장서로 조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레까지 중국 서안에서 열리는 제18회 동서부 협력 및 투자 무역 상담회에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 3곳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서부 협력 및 투자 상담회는 올해 18회째를 맞는 중국 서부 내륙 지방 최고의 식품 박람회로 경상북도는 중국 서부 지역 진출에 유망한 3개 업체를 선정해 지역 우수 농식품의 홍보 전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계약을 통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